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기출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밌는 순서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폐 매수 구하기 순서도인데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재밌게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예시를 하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67,674원이라는 금액을 거스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은 5만원권은 몇 장을 받아야 되는지, 만원권은 몇 장을 받아야 되는지, 5천원권은 또 몇 장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 종류별로 해서 매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것을 구하는 순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67,674원이라면은 5만원권을 계산할 때는 5만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5만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목과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때 목이 1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자, 17,674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목이 5만원권의 화폐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17,674원에서 만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때의 또 목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그때 목이 1이 되고요. 나머지는 7,674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목이 또 목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만원권의 화폐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나머지에다가 5천원권을 또 나누게 되면은 그때 목과 또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목은 5천원권의 또 화폐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 매수를 구하는 것은요, 각각의 이제 화폐의 종류를, 화폐 금액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오면은 그 목이 화폐 매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다음 이제 화폐 종류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구하는 순서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입력받아 화폐 단위별로 화폐 매수를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자, 처리 조건 보시면은 화폐 단위가 만원권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현재는 5만원권부터 있죠. 자,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원권부터 해서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일단 기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5만원권부터 해서 화폐 단위가 있는 것은 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뒤에 다시 한번 연습 문제로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원권부터 해서 5천원권, 1,000원권 해서 9종의 화폐 종류를 가지고 한번 구하는 순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은 동일합니다. 뭐 5만원권이 빠져도 혹은 추가되어도 순서도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자, 일단 화폐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스위칭 변수가 이용이 되네요. 자, 화폐 단위 변환을 위한 변수다. 자, 화폐 단위를 변환한다. 자, 만원권에서 5천원권, 5천원권에서 1,000원, 자, 1,000원에서 5천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값이 화폐 단위 금액이 매번 바뀌죠. 자, 매번 바뀌는 이 값의 어떤 규칙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만원권에서 5천원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5천원권에서 1,000원은요, 나누기 5를 하면 됩니다. 자, 1,000원에서 5천원은 나누기 5를 하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500원에서 100원. 자, 나누기 5를 하면 됩니다. 자, 50원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나누기 5가 되고요. 자, 나누기 2가 되고 나누기 5가 됩니다. 자, 규칙 찾으셨습니까? 자, 스위칭 변수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은 나누기 2를 하면은 다음 화폐의 단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은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다음 화폐의 단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스위칭 변수가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위쪽에서 스위칭 변수를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초기화를 해서 한 번은 이쪽으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은 이쪽으로 분기될 수 있도록 해서 번갈아 가면서 화폐의 단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칭 변수가 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입력받은 금액은 이제 J라는 변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화폐의 매수는 K라는 변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었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문제에서는 포함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각 화폐 단위에 대하여 모두 변수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 화폐 종류가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9종의 화폐 종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계속 이 값을 상수값으로 이용을 해서 매번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면 순서도 복잡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폐 종류의 어떤 그 규칙을 찾아서 처리를 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의 금액이, 입력받은 금액이 47,687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목이 나올 거고요. 또 나머지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 목은요, 이 만원권의 화폐의 매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 값에다가 또 5,000원을 나누게 되면은 그때 목과 또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이 또 5,000원권의 매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나머지를 다시 1,000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목과 또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목이 1,000원권의 또 화폐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규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눌 거예요. 나누어서 마지막에 목과 나머지가 구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복하는 것은 이런 건까지 반복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화폐의 단위는 나누기 2, 나누기 5, 나누기 2, 나누기 5. 자, 이런 규칙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W는 화폐의 단위가 되는 변수가 되고요. 그럼 W는 초기값을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만원권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만원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W는 W 나누기 2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재 W가 만원이잖아요. 그죠? 만원이면은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화폐 매수를 구하는 처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여기 있으면은, 자, 이렇게 뭐 0을 줄 수도 있고 1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초기화 값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첫 번째 수행돼야 될 처리문이 이 처리문이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5,000원권을 만들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나누기 5죠. 나누기 5를 해서 다음에 처리할 화폐의 단위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스위칭 변수를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J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금액. 여기서 47,687원. 자, 이게 금액이 J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J값은 항상 고정입니까? 자, 47,687원. 항상 고정입니까? 아니죠. 자, 처음에는 47,687원이지만은 만원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계산이 되고요. 자, 이 나머지 값이 다음에 J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값을 계산하는 처리문이 필요해요. 자, J값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 현재 J값에다가, 그러니까 47,687원에다가 빼준다. 빼준다. 그리고 K는 뭐냐면은 화폐 매수라고 그랬어요. 자, 현재 화폐 매수가 4죠. 자, 곱하기 W. W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는 만원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4만원이 되고, 뺄셈 계산하면은, 7,687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J값이지만은, 다음에 J값은 이것으로 생각을 해서 또 반복해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J값을 갱신을 할 때는, 현재 J값에다가 K 곱하기 W. 자, K가 여기서 뜻하는 것이 화폐 매수가 되고, W는 화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하고 화폐 매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과 화폐 단위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곱해서 빼준다. 그러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화폐 매수가 뜻하는 게 뭐죠? 결국 이건 목이죠. 목을 뜻하는 것이고, 목을 구하는 것은 int 함수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자, J값에다가 현재 47,687원이잖아요. 그죠? W 화폐 단위 만원으로 나누어서 그러면은 4.7687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을 int를 취하게 되면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구할 때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int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화폐 매수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순서도에서는 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금액은 나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금액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다음 화폐 매수를 해서 나누어서 또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는 만원으로 이제 일단 초기화를 하고요. 자, 화폐 단위죠. W는. 자, K는 0.
자, 스위칭 변수를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자, 입력받아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죠? 목을 구해야겠죠. 자, 목이란 것은 화폐의 매수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j-에다가 w 현재 10,000원이잖아요. 그죠? 나누게 되면은 이제 소수점으로 해서 나올 거고요. 그때 int 함수로 해서 묶어주면은 이제 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목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목을 k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k가 이제 화폐 매수가 되는 겁니다. 화폐 매수. 자, k가 화폐 매수가 되고 그럼 화폐 매수를 이제 바로 출력한다는 얘기죠. w와 함께. w는 화폐의 이제 종류가 되는 거고요. 화폐 종류하고 화폐 매수를 바로 출력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출력을 하냐면은 현재 배열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자, 배열 변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계산되는 화폐 매수라든지 화폐 종류를 저장해 두고 나중에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변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 k라는 변수, w라는 변수의 값이 계속 갱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10,000원권의 화폐 매수가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럼 조건 판단해야겠죠. 자, w가 1보다 크냐? 자, w는 화폐의 단위가 되고요. 화폐의 단위는 마지막에 1원이죠. 1원권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반복하는 것은 1원까지만 처리하고 이제 빠져나온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등호, 자, 부등호의 방향이라든지 yes, no 이런 것들은 디버깅을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000원권에 대해서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화폐의 종류의 화폐 매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나머지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현재 j-값에다가 k 곱하기 w, 자, k 곱하기 w, k 곱하기 w는 뭡니까? 자, k는 자, 화폐의 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화폐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w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j에다가 빼주게 되면 나머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목이 되고 j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 자, 스위칭 변수를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했죠. 자, 0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기를 해야겠습니까? 나누기 2쪽으로 분기를 해야겠습니까? 나누기 5로 분기를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누기 2로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칭 변수가 0이냐 해서 yes라고 준 겁니다. 아시겠죠? 스위칭 변수가 현재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첫 번째는 분기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 다시 0에서 1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만 다음에 이쪽으로 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다시 화폐 매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때에 또 화폐 매수와 화폐 종류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화폐 종류, 화폐 단위는 여기서 계산이 되었죠. 2로 나누어서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좀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원권의 매수가 여기서 계산이 또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연습 문제 1번. 자, 화면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2006년 4회 기사기출 문제고요. 제시된 그림은 화폐 매수 및 화폐 단위별 총 매수로 결과를 출력하고자 한다.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블랭크가 있습니다. 처리 요건 보도록 하죠. 화폐는 고액권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그 다음 단위의 화폐 순서로 지급한다. 자, 화폐 단위가 10,000원권부터 시작을 해서 1원권까지 9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50,000원권은 빠졌습니다. 자, 2006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0,000원권을 일단 제외하고 고액권은 이제 10,000원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권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그 나머지에서 다시 5,000원권 또 나머지가 나오면 또 1,000원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는 성명과 출장비 지급액이며 성명의 입력이 퀘트이면 입력의 끝이다. 자, 요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력은 성명, 출장비 지급액, 개인별 각 화폐 매수로 하며 마지막에 전체 화폐 매수를 출력한다. 자, 아래의 출력 양식을 참조하라. 자, 문제에서 이제 입력 조건과 출력 조건 그리고 출력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순서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조건을 보시면은 성명하고 출장비, 성명, 출장비, 성명, 출장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출장비에 대해서 화폐 매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 명이 입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입력될 수가 있고, 자, 입력이 다 끝나면은 그때에 각각의 이제 그 화폐 매수의 총 합계도 같이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출력 양식이 그대로 순서도에서 출력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순서도에 출력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입력 조건에서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자 세 사람이 입력이 되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어요. 자 그럴 때는 QUIT라는 문자열이 입력되면서 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다라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자 그게 순서도에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n이라는 변수는요 성명이 되는 겁니다. 자 성명하고 금액을 매번 입력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엄철씩 해서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이 여기서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입력 받습니다. 자, 입력 받는데, 자, 계속 입력 받겠죠. 계속 입력 받고 처리하고, 입력 받고 처리하고 하다가, 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다라는 그 신호를 어떻게 주냐면은, 성명에다가 QUIT라고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건문에서 또 판단해 줘야겠죠. 자, n이 QUIT냐? 자, QUIT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분기가 되어서 화폐 매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 QUIT라면은 yes 쪽으로 분기되어서 자 제목 입력하고 그 다음 반복해서 TM이란 것은 총 합계가 되는 겁니다. 화폐 매수의 총 합계, 총 합계를 또 구해주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총 합계가 계산되려면은 각각의 화폐 매수가 다 구해져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화폐 매수가 다 구해지면은 그때 이제 화폐 매수를 전체 화폐 매수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UIT라는 신호가 들어와 줘야만 전체 화폐 매수를 출력하는 단계로 해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입력 단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출력 단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출력 양식 보시면은 출력 시 제목 부분은 다음 출력 양식과 같이 1, 2 라인과 2 라인의 밑줄 부분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순서도에 제목을 출력하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제목 출력하고 난 뒤에 순서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제목이 출력이 되는데 이 제목이란 것이 뭐냐?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라인.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제목하고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라인의 밑줄. 자, 요 밑줄이 있죠. 자, 이 밑줄도 제목을 출력할 때 같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도에서 간단하게 그냥 표시를 했는 거예요. 자, 제목을 출력하라 그러면은 제목이란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제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인 그리고 밑줄까지 인쇄를 해라. 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윗부분이 출력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씩 입력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은, 자, 소제목은 여기서 yes가 되었을 때 출력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소제목은요, 5라인의 밑줄 부분과 6라인의 전체 화폐 매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거 밑줄 하고요. 그 다음 요 문자 열 있죠. 자,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출력되고 난 뒤에 토탈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순서도가 진행이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본 문제에서 슬래시 연산자는 나누기 연산에 목을 구하는 연산자로 정의한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 나누기 4, 이가 맞죠? 5 나누기 2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2.5잖아요. 우리가 나눗셈으로 연산을 한다라면은. 하지만은 여기서는 나누기 연산에 목을 구하는 연산자로 정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nt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눗셈 기호만으로도 이게 int의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변수 보겠습니다. 자, PM. 자, PM이라는 배열 변수가 이용이 되는데요. 자, 개인별로 지급되는 출장비 지급액에 대한 화폐 단위별 매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M1에는
이제 만원권의 매수, PM2에는 5천원권의 매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개인의 이제 화폐 매수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TM은 전체 화폐 매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M1에는 만원권의 총 매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M은 토탈을 뜻하는 거고요. PM은 퍼스널, 자, 개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출력 양식 보시면은 개개인의 이제 그 매수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겠지만은 토탈 매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배열이 필요한 겁니다. 자, N은 성명을 기억할 변수가 되고 P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출장비 지급액을 자, 기억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N하고 P가 자, 순서도 보시면 여기서 입력을 받죠. 자, 여기서 엄철식 그리고 539,620 자, 이 숫자하고 이름이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T는 화폐 단위별로 화폐 매수를 계산할 금액을 기억할 변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장비 지급액이라고 해서 P에서 입력 받겠지만은 이것을 계속 나머지를 구해줘야겠죠. 다음 화폐 매수로 나누어서 나머지 구하고 또 나머지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산이 될 때는 T라는 변수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변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 자, 남은 금액을 나머지를 기억할 변수는 T가 되는 겁니다. 자, M은 화폐 단위를 기억할 변수가 됩니다. 자, 스위칭 변수는 화폐 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스위칭 변수 역할을 할 거고요. 자, K는 화폐 매수를 계산하거나 출력할 때 사용할 배열의 첨자. 자, 배열이 이용이 된다라면 첨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나머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하고 TM을 일단 초기화를 했습니다. 일단 배열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마련만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출력을 하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TM이라는 배열 변수, PM이라는 배열 변수에다가 일단은 0으로 다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9개 공간에 다 0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초기화되는 부분은 0으로 초기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이제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변수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고 이 반복 구조에서는 0값으로 해서 다 초기화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N하고 P하고 자, N은 성명, 자, P는 출장비 지급액이죠. 자, N하고 P를 일단 입력을 받습니다. 자, 입력받고 N이 QUIT냐라고 묻죠. 자, 문자열을 확인합니다. 자, N을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분기를 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자, T에다가 P 값을 대입을 하라. T는 뭡니까? 나머지를 저장하는 금액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T는 나머지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P라고 해서 출장비를 입력을 받았지만은 P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M 값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T를 이용을 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액을 일단 T에다가 자, 나머지를 구해서 저장할 변수인 T에다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디버깅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M은 화폐의 단위는 얼마로 초기화를 해야겠습니까? 일단 만원권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스위칭 변수는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반복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반복 구조에서 일단은 스위칭 변수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기하는 것이 일단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K는 1에서 9까지 일씩 증가된다. 자, 그리고 PMK. 자, PM 그냥 개별적인 개개인의 화폐 매수, 자, 화폐 매수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간에 일단은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공간에는 그 만원권에 대해서, 자, 만원권의 매수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입력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매수를 구할 때는 매수는 뭐예요? 목이죠, 목. 자, 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구할 때, 식을 어떻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선 T가 되겠죠. 자, T에 지금 금액이 있는 거예요. 자, T에다가 화폐의 단위,
자, 단위는 m이 되겠습니다. m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서 int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int 취하면 안 되죠. 나눗셈이 목을 구한다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 나누기 m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원권에 대한 이제 매수가 계산이 되고 배열 첫 번째 공간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열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만원권에 대한 매수가 여기에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t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 t는 뭐예요? 나머지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줍니까? 나머지는 현재 t 값에다가 빼기 조금 전 구했던 PM의 K번째 값, 이게 뭐죠? 매수죠, 매수. 곱하기 M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폐 단위가 되고 화폐 단위의 매수. 자, 이것을 곱해서 빼주면은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하면 이게 M이 앞으로 와도 되고 PM의 K번째라는 것이 이제 배열 변수가 뒤로 들어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곱하기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목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이 1이냐 현재 초입 값이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es로 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원권 다음에는 5천원권으로 이제 계산되고요. 스위칭 변수는 0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4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기 2 아니면은 나누기 5가 되죠. 그래서 m 나누기 5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화폐 매수가 PM이라는 배열 변수에 다 저장이 될 거예요. 그죠? 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N하고 P 값을 출력을 합니다. 자, N은 엄철식, P는 출장비, 처음에 입력받은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일단 출력을 한번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각 화폐 매수의 이제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1에서 9까지 일씩 증가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하나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처리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처리문이 뭐냐면은 TM, 그러니까 토탈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처리문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구조죠. 자, sum은 sum 플러스 i와 같이 sum을 누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처리문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이제 TM을 출력을 할 때 1에서 9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바로 여기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입력할 때마다 누적값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TMK 플러스 PMK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TM 값에다가 현재 PM 값을 계속 누적하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뭐 중요한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작업이 끝나고 QUIT라는 문자를 받게 되면은 yes 쪽으로 분기가 되는 거죠. 자, yes 쪽으로 이제 분기가 되면은 이제 소제목을 이제 출력을 해줘야겠죠. 자, 밑줄 부분하고 전체 화폐 매수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토탈 값을 하나하나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제목을 인쇄를 하고 그리고 TM 배열 변수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디버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디버깅 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회하고 2015년 3회 기출문제도 이제 화폐 단위가 이제 5만원권부터 시작한다라는 차이점 밖에 없어요. 크게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M에는 5만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스위칭 변수에서 이렇게 첫 번째 분기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5만원 다음에는 만원권이죠. 그래서 나누기 5로 그 다음 나누기 2,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해서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고 다음 강의 이어서 학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